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10년이면은 강산도 변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근데 예.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강산이 무려 3번도 변하고도 남은 시간 동안 연극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한 30여 년 됐죠. 연극 시작한 지가 내가 한 73년도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30여 년. 근데 요즘은 또 세월이 좀 빠르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보통 뭐 한 3년 정도면은 식당에 있는 개도 라면을 끓인다는 그런 그 속보도 있고 그렇죠. 제가 연극을 시작할 때는 뭐 극단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었고 또 극장도 꽤 많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죠. 연극하면 이제 봄, 가을로 했을 때고, 극단하면 뭐 손에 꼽힐 정도로 이제 있었죠. 저는 연극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연극 시작을 했었을 때는, 일반 우리 연극,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서양 연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느 시점에 대해서 우리 거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극단 민회극단에 들어가서 이제 판소리라든가 탈춤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의 연희 에 또 관심을 갖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 거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서 연극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은 이제 그 연극의 메카라고 하면 이제 대학로를 이제 일컫는데, 그 당시에는 소극장도 별로 없었어요. 신촌에 이대 앞에 이제 우리 극단 소극장. 제가 연극을 극단 민회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거기 있고 뭐 한 2개 정도 있을 때 이제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극이 이제 지금 한 30년 지나다 보니까 직업이기 그 이전에 어떻게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존재로 이렇게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네. 그야말로 숨쉬는 역사가 아닐까 싶어요. 선생님 뵈면. 뭐 역사라기보다는 연극은 뭐 꾸준하게 꼭 제가 아니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해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끊이지 않고 아마 흘러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주로 요즘에 연극을 하면서도 학생들하고도 만나고 있는데,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그럴 때는 일반 이론적인 연극보다도 내가 연극을 경험했던 우리 한국의 연극사에 대해서 많은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연극의 흐름, 예를 들어서 70년대 연극의 흐름이라든가 80년대 연극의 흐름이라든가 또 이제 요즘의 연극. 그러니까 근대와 현대를 아울러서 학생들하고 이제 내가 직접 경험했던 얘기, 또 간접적으로 나를 통해서, 나란 존재를 통해서 지켜봤던 그런 얘기들은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또 이런 작품, 연극을 한다는 그 연기라고 하는 그 부분이 어떻게 또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건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또 얘기를 해주고 있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연기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거, 마음에 대한 그 자세라든가 그 환경. 왜냐하면 뭔가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속에서 마음의 정리가 또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속에서 연극의 연습에 임할 수 있도록 아니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네. 네. 특히나 요즘 그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젊은 친구들이 그런 연기나 연극에 대해서 많이 도전들을 하는데,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 또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저는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오디션 제도로 가는 것이 없었죠. 예를 들어 연극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어느 극단에 찾아가서 연극을 또 이제 청소하는 거에서부터 뭐 포스터 붙이는 거에서 스텝 일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요즘은 우리나라의 연극영화과가 보통 한 100여 개 정도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거의 근사치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1년에 현장에 나오는 친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자기 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난 그런 측면에서 오디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에도 100번 정도는 떨어져 봐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본인이 뭐가 부족하고 또 무엇을 또 찾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그 제도가 나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젊음의 그 도전 정신, 그 열정, 이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연기, 또 우리 연극이라는 그 문화가 슬프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죠. 네. 예. 특히나 연극은 바로 그 자리에서 관객들과 이렇게 살아 숨쉬는 소통이 이루어지잖아요.
있잖아요. 예. 이제 그 말씀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하죠. 또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경우가 우리 연극과 소위 우리의 연극이라는 것과 서양 연극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제 몇 가지 정리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겠죠. 서양 연극은 보통 기록 중심의 연극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뭡니까? 구비전승. 말과 말을 통해서 이제 전해져 왔다는 거고, 또 이제 서양 연극 같은 경우는 무대라는 것과 관객, 제4의 벽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서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관객과 함께 더불어 간다라는 거가 있죠. 이제 그런 측면이 또 있고, 연기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주로 이제 그 옛날 원형 같은 무대에서 모든 연극들이 이루어졌죠. 그걸 우리는 이제 연이라고도 얘기하는 거고, 또 관객과 더불어 흘러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판소리 같은 경우도 관객과 함께 추임새를 통해 가지고 가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 남사당의 줄타기 같은 경우에도 살판이라고 하는 거지만 관객과 재담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흘러가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연극적인 그 서양 연극과 한국 연극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인 것은 또 있죠. 카타르시스를 갖다 푸는다는 데 있어 가지고 서양 연극 같은 경우는 배우 중심에 의해서 풀어가는 쪽이 되는 거지만 우리 연극은 해원상생이라고 해서 막힌 것을 뚫어가지고 풀어줌으로 인해가지고 같이 동반해서 나간다라는 새로운 길을 찾아간다. 그런 이제 연기의 차이점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연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에서부터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정신적인 도야가 이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기는 연극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적인 그 삶을 살아갈 때 진실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듯이 무대에서 진실된 삶을 그대로 표현되는 거다. 그런다면 그건 뭐냐면 우리가 반응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듯이 무대에서 연기가 바로 그런 식의 표현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죠. 네. 아무래도 그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요. 한국 연극은 뭔가 좀 정이 느껴지는 네, 그 사람 냄새가 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니 꼭 한국 연극뿐만이 아니고 연극이란 자체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호흡을 같이 하는 것이죠. 이제 그 관객과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서양 연극 같은 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객은 관객의 입장에서 연극을 관람하는 것이고, 또 연기자는 관객이 있지만은 관객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연기를 하는 것이죠. 무대에서. 그렇지만은 공통적인 것은 내 스스로가 삶을 진실되게 살아가듯이 무대에서도 그렇게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수십 년간 연극을 해오시다 보면은 많은 작품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렇게 인상 깊었다던가 기억에 남는 작품 있으세요? 예. 있죠. 에피소드도 있고, 에피소드를 먼저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런 거 있어서, 잘 아시는 그 흥부전을 갖다가, 뒤집어서, 놀부가 주인공으로 해서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흥부전에는 흥부는 착한 사람이고, 놀부는 악한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놀부전이라는 작품은, 흥부는 게으르고 놀부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서 이제 돈을 버는 요즘 현대 뒤집어서 했던 그런 작품인데 그 연극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이제 내일 이제 공연인데 오늘 시연회를 이제 하는데 같이 했던 그 우리 친구가 그 흥부를 맡은 친구, 내가 놀부 역할을 맡았고 흥부 맡은 친구가 약속된 대로 연극을 안 하는 거야. 그 시작하자마자. 처음에는 이제 사람이 많이 참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연극이랑 약속인데 교류가 약속에 의해서 모두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길래 시연의 도중에 이제는 안 되겠다. 연극을 내가 때려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연극을 하다 말고 리허설을 아니 시연회를 하자 말고 제가 상투를 벗고 옷을 벗고 던지고 연극을 관두겠다고 한 그런 그 에피소드도 있죠.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나로서는 그 충격적이었고 심각했었죠. 과연 이런 식으로 연극을 내가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연극을 시작할 때는 연기의 정신이라는 것 이런 것이 아닌데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었고 기억에 있는 이제 작품 에피소드 같은 게 많지만 바로 그런 것도 하는 신뢰가 있었고요. 기억에 남는 작품들은 여러 작품이 있어요.
86년도에 했던 그 서울방자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도 춘향전에는 그 이도령과 춘향이가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근데 방자를 주인공으로 해가지고서 했었을 때 그 작품, 지금은 아르코 대극장 소극장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문예회관 대극장 소극장이었었어요. 그 소극장에서 공연을 했었을 때인데, 기록을 세웠었죠. 관객 동원에 있어가지고서, 그 문예회관 문예회관이 생긴 이후에 최다의 관객을 동원한 연극으로 됐었고요. 뭐 여러 작품들이 있어요. 또 이제 근래에 와 가지고서는 뭐 AD 313이라든가, 그건 뭐 잘 아시겠죠. 낙남공주와 그 작품이라든가, 또 얼마 전에 올 3월달에 공연했던 아름다운 인연이라는 또 연극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구슬 갖다 풀어갔던 작품인데, 그런 작품들이 이제 가장 기억에 남고 또 거기에 따른 에피소드는 많지만 그 얘기를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네. 해오신 세월이 길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작품뿐만 아니라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영화나 다른 뭐 TV 연기랑은 또 다르게 관객이라는 요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또 기억에 남는 관객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집사람도 연극 관객과 배우의 입장에서 만나서 결혼을 이제 했죠. 그런 경우도 소위 연극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또 연극 관객들이 어느 경우에는 이렇게 거의 내가 하는 연극을 거의 다 본 친구들도 있고, 지금 뭐 아주머니 된 사람들이죠. 또 어떤 분들은 뭐 와서 뭡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싸가지고 와서 전에서 먹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이런 머그컵 같은 데다 근데 사진은 프로그램 있는 이런 사진을 갖다가 구워가지고서 이렇게 가져온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는 지금도 계속 이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기억에 남죠. 몇 분들 이외에도 많고, 또 공연을 한다고 그러면은 자기네들끼리 연락을 해가지고서 이제 찾아오는 친구, 나이가 들었지만 찾아온 친구들도 있고, 또 그런 친구들하고 이제 공연 이후에 이제 뒤풀이로 가서 간단히 이제 막걸리도 한 잔 마시고 이제 그런 관객들이 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돈독한 관계시겠어요. 예, 그런 부분들은 그 연극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변치 않게 오히려 친한 친구보다도 더 가까운 분들이죠. 네. 네. 그런 만큼 또 관객들과에 있어서도 또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들이 또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많이 있죠. 이제 작품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작품을 통해서 만났던 인연들이 이제 있습니다. 인연이니까 좀 이상하네. 요가는 같은데 그건 아니고. 지금 우리 이제 그 집사람, 애기 엄마 같은 경우도 이제 연극을 통해서 이제 만났던 그 관객과 배우의 입장이었었죠. 우리와 집사람 같은 경우는 그 마당놀이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마당놀이 관계 통해서 자주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또 연극할 때마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같이 이제 한 입을 쓰는 이제 그런 경우로 이제 발전을 했고요. 또 이제 공연 때 이런 그 먹거리를 싸가지고 와서 이제 가져온 그 분들도 있고, 또 연습 때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했었는데 그 젊은 친구들이에요. 그 나이 든 그 관객들이 아니라 젊은 관객들이 연극을 보고서 이렇게 머그컵에다가 내 사진을 이렇게 쫙 해가지고 작품명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낸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카드 조그마한 거에다 이렇게 써가지고서 이런 거 보내준 사람도 있고, 뭐 공연 때 이런 뭐 떡. 요즘은 옛날에는 뭐 시루떡 이런 거, 요즘은 먹기 좋게 아주 예쁘게 포장돼 있는 거지. 네. 이런 걸 갖다 해서 보내준 관객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영화하는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같이 공연을 이제 하고 그런 친구들이 형은 뭐 선배님은 선생님은 어떻게 지금도 그렇지만 그것은 뭐 내가 맺어진 인연이 아니라
연극을 통해서 서로 뭔가가 공감, 교류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한 작품을 통해서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작가가 써놓은 작품을 갖다가 연출이 잘 극적인 요소를 찾았기 때문에 자기가 배우를 갖다 설득을 시켜서 자기가 목적한 바를 갖다가 관객에게 전달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기 때문에 바로 그 정서적으로 통했고 또 그러한 부분이 각인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교류가 지금까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이렇게 나이대로 지긋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 친구들 공연 오면은 이렇게 이제 끝나고 뒤풀이로 간단하게 이렇게 막걸리 탁사발 하나 넣고 탁배기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이제 얘기도 나누고 또 평소에도 이제 그 전화 통화도 하고 이런 그 요즘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뭐 사이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들어와서 이제 대화도 나누고 이제 그렇습니다. 관객들과 굉장히 돈독한 그런 사이를 유지하고 계시는 거 보면은 인기 또한 장난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걸 비유를 한다고 그러면 뮤지컬 배우들은 완전 스타들이죠. 그 관객들 몰고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연극 관객들은 이제 그런 쪽은 아니죠. 이제 어떻게 보면 진정성, 진지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쪽은 아니죠. 많은 쪽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연극 한다 그러면은 스스로들이 이제 그 해서 찾아오는 관객들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어느 이제 직장에 있는 뭐 그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어떤 공연이 괜찮으니까 와서 볼 수 있도록 또 유도도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죠.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뭐 반평생이라고 제가 감히 뭐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긴 세월을 연극에 있어 쏟아 부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선생님 계획은 또 어떠실지 궁금해요. 네, 지금 그 작품을 연습을 하고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동침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3년 정도 공연을 해왔어요. 다른 팀이요. 해왔는데 새롭게 한번 팀을 구성을 해서 연극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연극이 이제 그 일반 분들한테 권유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요즘에 연극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대학로에서 하루에 한 100여 편의 연극이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가벼운 연극들, 웃는 연극들, 또 시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하는 그 동침이라고 하는 연극은 전체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연극입니다. 동침이면 겨울에 이렇게 시원하게 이게 한 사발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연극. 내용 같은 경우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노 부부가 이제 살아가는 거죠. 이제 그 명퇴를 하고 살아가면서 겪어가는 그런 얘기, 죽음까지 이루면서 그 자식들과의 그 갈등, 또 사업에 실패한 아들을 깨닫는 부분, 그런 그 모습, 그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모습, 이런 것이 아주 훈훈하게 정서도 잘 담겨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작품이 11월 1일서부터 한 6개월 장기 공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있고, 이제 그거 하면서 동시에 또 이제 내년에 모노드라마를 또 하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풍쟁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그 이현호 씨가 쓰고 김도훈 선생님이 이제 그분 한 7순이 되셨어요. 한국 연극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연출을 이제 하시는 작품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작품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제가 뭐 꼭 모노드라마 하고 싶은 건 아니었었는데 할 시기가 됐지 않느냐고 연출 맡으신 김도훈 선생님께 얘기를 하시길래 좋습니다.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아직은 뭐 연습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치미를 열심히 연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네. 선생님과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요. 선생님이야말로 참 동치미 같으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굉장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개운하면서도 이 톡 쏘는 그 동치미 맛이 왜 요즘 젊은이들 먹는 청량음료와는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깊은 그런 연극인으로서의 뭔가 더 그런 동치미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참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11월 1일부터 바로 이제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도 또한 선생님 연습하시는 모습이라던가 또 작품 올리시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께 함께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요. 하시라도 전화 주시면 제가 마중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라보시는 이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해주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태훈입니다. 저를 찾아주셔서요. 정말 고맙습니다. 가슴 찡한 감동을 느낍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동치미를 하는 연극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연극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정을 가지고서.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 정말 그 최선을 다하는 고뇌하는 배우 이태원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